글 잘하는 소소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에게는 소매라고 부르는 누이 동생이 있었다. 소소매는 한난 여자의 몸이기는 하나 오빠처럼 글을 잘 지은 까닭에 송나라 사람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하루 소동파가 누이 동생과 한담을 하다가 무심간에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더니 슬쩍 농을 걸었다. 예, 소매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글짓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 오빠야, 나라에서도 손을 꼽는 문인이신데 제가 어디 될까요? 그렇지만 오빠가 하자는데 어찌 마다하겠어요. 그럼 내 한 구절 먼저 읽지. 오리행인 심리가 아니라 오리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보고 있구나. 오목하게 패어 들어간 네 눈을 두고 지은 글인데 이만하면 괜찮게 되었겠지? 오리 바깥에서 가는 사람을 심리 안쪽에서 본다고 하였으니 소매의 눈이 오리나 꺼져 들어갔다는 말이다. 물론 굉장한 과장이기는 하지만 오목눈을 두고 지은 글로는 흠잡을 데 없었다. 소동파가 스스로 만족해서 빙그레 웃으며 누이 동생을 바라보는데 소매도 오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저도 오빠의 눈을 두고 한 귀 지어 읽겠는데 욕하지 않겠어요? 글짓기 내기 아니냐. 글만 잘 짓는다면야 욕이 아니라 한바탕 칭찬을 할 테다. 어서 읊으려무나. 거년루하 금년락이라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도다. 오빠, 이 누이 동생의 글재간도 이만하면 괜찮겠지요? 소동파가 들어보니 과연 잘된 글이었다. 작년에 흘린 눈물이 올해에야 떨어졌으니 자기의 눈이 오리가 아니라 몇십 리, 몇백 리나 우묵하게 패어 들어간 셈이 되었다. 그러니 그 형상도 자기 글보다 더 잘 그렸고 과장도 자기 글보다 썩 크게 하였다. 이에 소동파는 그만 누이 동생의 글재간에 탐복하여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하고 웃고 말았다 한다. 이와 같이 소소매가 글에 능하다 보니 그 가문에서도 글 잘하는 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려 하였다. 그래서 수소문하던 끝에 진서유라는 사람과 혼약을 정하였다. 진서유는 소동파하고도 익히 아는 사람이라 비록 성례를 이루기 전이었지만 소매네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였다. 어느 하루 소매는 진서유가 왔다는 말을 듣자 그를 별당으로 청하였다. 본시 성미가 호방한 소소매는 진서유를 만나보고 손수 그의 글재간을 떠보리라 마음먹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금생금세의 연분인가 봅니다. 하오나 소녀는 천성이 그를 좋아하여 글에 짝이 되지 않는 자를 제 짝으로 섬기지 않사옵니다. 이제 소녀 글귀를 내겠사온데 이 글귀에 답을 주시면 곧 제 서방님이 되리다. 진서유도 속에 먹물을 먹고 글깨나 쓰는 남아대장부라 껄껄 웃으며 응에 나섰다. 바라건대 낭자께선 어서 글만 내리시오. 승어부승 어조부라. 아버지보다 낫고 할아버지보다 낫다는 이 글귀에 인명을 가지고 대답하소서. 진서유는 소매의 글귀가 떨어지자 눈을 한번 껍적하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손권이요. 손권이라면 그 연유를 말씀하셔야지요. 한 집안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는 것은 손자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손자 하자는 대로 하니 손자의 권리 그중 크지요. 오라요. 그럼 한 귀 더 받으세요. 천벽투광 야독서라. 밤벽을 뚫고 비추름 쳐 야밤에 글을 읽도다. 이 글귀에도 익명으로 대답하소서. 서유는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제꺽 생각해냈다. 공명이요. 그 까닭을 말씀하세요.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벽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온 광명이니 그것이 공명이 아니겠소? 소매가 글귀를 받아보니 과연 듣는 말과 같이 진서유는 글에 능한 사람이라 매우 기뻐하며 엎드려 절을 올렸다. 서방님께서는 소녀의 방자함을 너그러이 양해하소서. 바라건대 버리지 마시고 어서 택일하여 데려가 주옵소서. 그 후 잔칫날이 되어 진서유는 사모관대 떨쳐 입고 신행을 오게 되었다. 예를 마치고 밤이 되어 동방화촉 밝혀놓으니 진서유의 마음은 기쁘기 한량없었다. 그런데 저녁 후 잠깐 소풍하고 들어오니 신방문이 안으로 꽁꽁 잠겨져 있었다. 서유는 소매가 농을 즐기는 줄 아는지라 부인! 부인! 문 좀 열어주오! 하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소매는 딱 잡아떼었다. 안되오이다 서방님. 오늘은 이팔청춘 고이 간직해온 소녀의 몸 바치는 날이온데 어이 그리 쉬울 수가 있사옵니까? 글을 지어 이 문을 벗기시도록 해야 하옵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 문을 열지 못하겠나이다. 진서유가 들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다. 꼭 잠긴 문을 손으로 열라면 몰라도 글로써 어찌 연단 말인가. 소매가 아무리 그를 좋아하기로 첫날 밤에까지 글로 자기를 골탕 먹일 줄은 정말로 꿈밖이었다. 그렇다고 문을 열 글귀를 짓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무슨 글귀를 지어야 한단 말인가? 진서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서성거리며 궁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별당 앞 연못가에 이르렀다. 이때 소동파도 연못가에 나와 있었다. 그는 글 잘 짓는 누이 동생이 첫날 밤 신랑과 무슨 글짓기라도 하지 않나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가 방금 소매가 글로 문 열라고 하던 소리를 들었던 참이었다. 그런데 얼른 그 글을 지울 줄 알았던 진서유가 그 글을 짓지 못해 안타까이 연못가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이때 소동파는 벌써 그 글귀를 생각해냈지만 진서유에게 직접 알려줄 수는 없는지라 피뜩 한 꾀가 떠올라 우정 서유가 듣도록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어 연못에 던졌다. 첨벙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들어 연못을 보니 달이 내려앉은 연못물이 파문을 이루며 물밑의 하늘이 열리었다. 옳지, 그렇지. 진서유는 그제야 글귀가 생각나서 좋아라 하고 신방으로 달려가려는데 바로 연못가에 소동파가 서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저러나 진서유는 급히 신방문 앞에 뛰어가서 구성 좋게 한귀 지어 읊었다. 투석충계 수저천이라 돌을 던져 물밑의 하늘을 열었도다. 부인, 그래, 이 글이면 문이 열리겠지요. 서방님, 어서 문을 당겨보세요. 진서유가 물꼬리를 쥐어 당기니 잠가 놓았던 문이 살짝 열리는데 소매가 꽃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신방에 들어온 서유는 그제야 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처남 덕분에 동방화촉을 지내는구려. 참으로 문장과 오래 비해 글 잘하는 누이가 올소이다.